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사소한 거 하나로 수천만 원, 수억까지 날리게 됩니다. 입찰자의 실수로 경매를 무효시켜달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절대 무효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천만 원씩 냈던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며칠 전 저희 멤버십 단톡방에서 멤버 한 분이 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이 경매 물건 지분 물건인데 일반 낙찰가로 받아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이었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분 물건이에요. 지분 물건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데 지분해서 5평, 그러니까 반 정도 되겠죠. 딱 반 정도 되는 지분만 나왔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건물 면적도 동일합니다. 23평이 나왔지만 지분 물건으로 21평만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물건을 가지고 지분 물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지분 물건은 낙찰을 받게 된다면 내가 온전히 이 집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와 아무 관련도 없는 공유자랑 내가 공유를 같이 함으로써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뭐 팔던지 아니면 인천을 맞추던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분 물건은 특수 물건에 해당하긴 합니다. 경매 초보자분들이 진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물건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이 물건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7억 1,600만 원에 나왔어요. 그런데 낙찰가가 지금 189%에서 거의 200%죠. 2배가 되는 금액으로 13억 5,780만 원에 한 명이 입찰을 했고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지금 최근에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같이 볼게요. 공급 평형으로는 28평이 되는 아파트였고요. 최근 거래된 가격이 15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낙찰자분은 13억에 낙찰을 받아갔어요. 그럼 이 낙찰자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물건을 발견하시고 얼마나 떨리셨겠어요. 이렇게 좋은 물건이 반값으로 밖에 안 나왔다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발 나만 입찰해라. 사람들 많이 안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모르니까 나 말고 그래도 입찰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래서 조금 올려서 쓸까? 13억이면 설마 되겠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3억 해보자 하고 13억에 입찰가를 작성을 했을 겁니다. 낙찰을 받으셨을 때는 좀 쎄했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물건을 나 혼자 입찰을 했다고?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분 입찰하실 때 입찰 보증금 넣었어야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최저가의 10%를 넣어야 된단 말이죠. 최저가가 지금 7억 1,600만 원이었기 때문에 7,160만 원을 입찰 보증금으로 냈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 2억이나 싸게 샀다고 생각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2배나 비싸게 낙찰을 받으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미납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분은 입찰할 때 냈던 입찰 보증금 7,160만 원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경매는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사소한 거 하나로 수천만 원, 수억까지 날리게 됩니다. 이분 보셨죠? 이분은 지금 7천만 원을 날리게 된 겁니다. 입찰자의 실수로 경매를 무효시켜달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절대 무효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경매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바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몇 천만 원, 몇 억이 오가는 이런 금액에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 라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실제로 경매 입찰하러 가잖아요. 실수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입찰가를 잘못 적는 건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같이 살펴볼게요. 이 물건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해 있는 빌라인데요.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3억 5,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낙찰받은 금액이 31억 5천만 원입니다. 10배나 비싸게 낙찰을 받아가신 거예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볼게요. 이건 제주도에 위치한 오피스텔인데요. 감정평가 금액이 2억 5,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낙찰 받아간 금액이 23억이에요. 10배가 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억 단위에서 10억 단위로 변한 겁니다.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를 작성할 때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입찰을 할 때 입찰표를 작성을 하잖아요. 입찰표를 보면 입찰가를 적는 란이 있단 말이죠. 거길 보면 일시 100, 1000만, 10만, 1000만 이런 식으로 자릿수에 맞게끔 아라비아 숫자를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릿수를 잘못 보고 0 하나를 더 붙이게 되면 억 단위까지 적어야 되는데 10억 단위까지 적게 돼 있는 거죠. 입찰가를 잘못 쓰는 것뿐만 아니라 권리 분석에서 실수가 있어서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들도 정말 많은데요. 제가 이번 주 멤버십 영상으로도
권리 분석 조심해야 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잠시 보고 올게요. 이 물건은 제가 단톡방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허그 임차권 인수 조건 변경인 물건인데 이것만 보고 낙찰자 인수 사항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입찰을 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그 인수 조건 변경 물건 같은 경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었지만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빨간색으로 허그 임차권 인수 조건 변경이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입찰을 해도 되는 물건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입찰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임차인이 더 있습니다. 유씨가 있었죠. 2024년 2월 5일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의 대항력 발생한 시점이 그러면 2024년 2월 6일 오전 0시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더 빠르죠.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 확정이자 모르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 보증금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앞에서 봤던 물건처럼 대항력 있지만 얼마를 또 인수해야 되는지 모르는 물건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입찰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어요. 방금 본 멤버십 영상에서 나왔던 물건인데요. 이 물건을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가게 된다면 입찰 보증금 3천만 원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입찰 보증금이 3,130만 원이기 때문이에요. 잔금 미납하게 되면 이 돈 못 돌려받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입찰을 하면 안 되는 물건에 입찰을 해서 보증금을 몇 천만 원씩 날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정말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입찰표를 작성할 때 입찰가에 0 하나를 더 붙이던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낙찰받고 나서 보니 인수할 금액이 있다. 이런 물건을 낙찰을 받았을 땐 몇 천만 원씩 냈던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3억 5,200만 원인데 낙찰을 31억 5천만 원을 받아갔다라고 말씀드린 물건인데요. 이 물건은 매각 결정 기일이 2021년 8월 31일 날 매각 허가 결정까지 다 났었어요. 그런데 9월 27일 한 달 뒤에 이 경매 사건은 치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경매 물건이 치하될 수 있었던 거는 경매를 신청했던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매가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갚게 되면 이 경매 물건을 치하시켜 주겠죠.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나서 알았겠죠. 내가 잘못 낙찰을 받은 거구나 라고 알았을 건데 그러고 나서 이 경매 신청한 채권자한테 연락을 했을 겁니다. 채무자가 대출이자 연체가 되었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 금액을 갚으면 경매 치하가 되는지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입찰 보증금으로 날릴 뻔한 금액이 2,800만 원이었단 말이죠. 이 2,800만 원보다 이 채무자가 갚아야 되는 돈이 더 작다 하면 그걸 갚아주고 이 경매 사건을 치하를 하고 내가 냈던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손해는 좀 볼 수 있지만 원래 볼 수 있었던 손해보다 조금 더 작은 금액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하면 이런 방법으로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보증금으로 냈던 금액보다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되는 그 채무 금액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입찰 보증금으로 냈던 수표를 도난 신고를 해서 결제가 되지 않게끔 막는 방법도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방법들을 쓸 일이 애초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먼저 권리 분석을 하고 전문가에게 이 권리 분석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입찰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입찰 가격은 제출하기 전에 3번 이상은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는 입찰가 작성할 때 내가 만약에 억 단위까지만 적어야 된다 하면 10억 단위부터는 손으로 가려버려요. 1회 단위부터 숫자를 뒤에서부터 적어서 옵니다. 그러면 이 입찰가를 작성을 할 때 0 하나 더 붙이는 실수는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입찰하기 전날에 내가 얼마를 입찰가로 작성을 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종이로 적어가요. 그것도 한 3번 이상씩 확인을 합니다. 제대로 된 숫자로 적었는지 확인을 하고 입찰 법정에 가서 입찰가를 작성할 때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작성을 하는 거죠. 이 2가지 방법만 활용을 하셔도 입찰가 작성에 대해서 실수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 방법 사용하셔서 입찰가 작성을 하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